선생님 작품을 이렇게 지켜보는데 근래에 와서 정말 또 획기적인 변화를 하셨어요. 특히 한글 훈민정음체 그 장어를 가지고 문인화 또 풍경 속에 서로 조합을 해서 아주 독특한 새로운 경지의 수묵화를 창조하셨습니다. 작가가 오늘 뭐 이 자리에 하객들도 많이 안 오셨고 그런데 아마 선생님 성품과도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과 타협을 하지 않는 올곧은 작가 정신으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누구한테 고개를 조아리지도 않고 오직 선생님이 신념하시는 대로 자기의 창작 세계를 이렇게 매진해 오신 결과가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저는 뭐 한 40년 넘게 평론 활동을 해왔습니다만은 적어도 수묵산수 또 수묵문인화에서 선생님과 같은 그런 형식의 작업을 하신 분은 이제까지 본 적이 없어요. 대체적으로 전통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던 그런 화풍을 좇는 그런 경향입니다. 거의 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일부는 자기 어떤 그 신념대로 새로운 조형 세계를 추구하는 그런 작가분들도 들어 있습니다만은 정말 그런 작가분들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림이라는 게 새로움만이 또 전부는 아니에요. 새로움을 추구해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냈다고 하더라도 과연 거기에 예술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새롭다는 것과 예술성을 병립시킨다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선생님 작품에서 이렇게 보고 있듯이 이제까지 전대미문의 수묵화를 창안을 하셨어요. 이전에 수묵산수화도 기존의 준법하고는 완전히 다른 선생님만의 준의 세계를 만들어서 쭉 해오셨는데 그 후에 이런 그 먹을 강하게 쓰면서 또 훈민정음의 장어체를 사입을 해서 이런 독자적인 형식을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근래 와서 선생님 작품을 보면서 정말 모든 것을 떠난 초월적인 어떤 그런 자기 조형 세계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문인화는 이렇게 해야 되고 수묵산수는 저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암묵적인 뭔가 어떤 질서적인 그런 체계가 있어 왔습니다. 물론 선생님께서도 초기 작업은 수묵산수는 거기에 준한 그런 작업이셨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선생님께서 이 농목으로 채색을 혼합해서 이런 작업을 한 예는 정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태여 하나의 전례를 보자면 박생광 선생님 정도인데 박 선생님 같은 경우는 수묵 중심이 아니었고 채색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채색에 수묵을 좀 곁들이는 정도 그런 작업을 하셨는데 원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반대의 경향이죠. 어떤 작품들을 보면은 저쪽에 있는 몇 작품은 완전히 농목 투성이에요. 뭐 농목을 빼면은 채색이 몇 가지가 들어갔는데 어떤 형상이 거의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탁하지 않고 무겁지 않고 오히려 먹이 이렇게 농목이 이렇게 가벼울 수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이것은 선생님의 어떤 심성과도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로지 한 작가로서의 자기 본분을 다하면서 정말 사심 없이 욕심 없이 작업해왔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까지 살아오셨기 때문에
먹색에도 그런 짙으면서도 결코 탁하지 않고 오히려 가볍고 맑게 보이는 그런 표현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됩니다. 특히 최근에 어떤 작품 속에서 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요, 정말 어린 아이 같은 마음대로 어떤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대로 붓을 휘둘렀다는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러니까 탈속의 경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이거는 누가 흉내 내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탈속이라고 했지만은 그 가운데 법이 없느냐면 그렇지 않아요. 예, 기존에 선생님이 단단하게 이제까지 형상을 만들어 오신 그 기본적인 논리가 이 작품 속에 그대로 녹아 들어 있습니다. 다만 조심스럽다거나 뭔가 기존의 어떤 필법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그런 조바심, 그런 데서 완전히 벗어남으로써 정말 마음이 가는 대로 또 손이 움직이는 대로 붓이 턱턱 가는데 그 선들이 그런 만들어낸 어떤 미적 쾌감이 정말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점입니다. 지금 옆에도 이렇게 보고 계시지만 이런 선을 구사하는 작가 본 일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전혀 망설임,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제 마음 가는 대로, 손이 가는 대로 그냥 붓이 따라가지고 어떤 저런 형상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뭘 형상을 조청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심사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쏟아내는, 드러내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조금 강하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더 자유롭게. 어떤 식으로 하신다고 그래도 그림이 저는 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 조금 화를 내셨는데 화내시면 안 돼요. 이게 화가 사람한테 제일 나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도 이렇게 좀 가라앉히시고 정말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작업에 몰두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볼 때 사실은 이것이 좋고 저것이 좋고 보는 그 느낌대로 저희가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정말 평론가 선생님께서 이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말씀을 잘해 주셔서 또한 여러분들이 작품을 감상하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도록의 앞에 우리 평론가 선생님의 아주 작품을 보고 거기에 평론한 그런 문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면서요. 이렇게 축사를 해주신 우리 신앙섭 평론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